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겪은 것은 남들보다 많은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돌싱이고 현재 모든 것에 너무너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분들 대신 화내고 아파하고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제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파렴치했던 제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많은 감정이 오갔고 혼자 아파하기도 굉장히 많이 아파했거든요. 이제라도 담담하게 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굉장히 오래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때 같은 과 선배였는데 쑥스러움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는 저를 항상 챙겨주고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3년 정도 연애하고 난 뒤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뭔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졌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프로포즈를 했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도 잡게 되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있던 중 저희에게 선물이 왔어요. 바로 예쁜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저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정말 뛸 듯이 기뻤고 이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도 기뻐하는 듯 보였어요. 이미 결혼도 하기로 했던지라 배가 불러오기 전 저희는 미리 결혼을 당겨서 해버리기로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되고 이왕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으니 남자친구에게 헌신하면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위기는 찾아오고 마는데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현아야,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제가 먼저 안부 연락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잘 지내셨죠? 그럼, 아기도 건강한 거고? 네, 계속 검진 받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번 주에 아버님 생신이라 예약 자리도 알아보고 있고요. 좋은 식당으로요. 아, 참.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는데. 현아야, 결혼하고 첫 생신상인데 너가 직접 차려드리는 건 어떻겠니? 그날 아마 어른들 다 모일 것 같아서 너가 상 차리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리도 잘하지 못하고 무리하면 좀 배가 당기기도 해서요. 제가 아이 낳고서는 생신상 꼭 한번 차려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덕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원래 시댁에 들어오면 첫 명절이나 생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다 상 차린다는데 그렇게 아이가 위험한 상태도 아니잖니. 고집 부릴 건 아니라고 본다. 네? 오빠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어머님은 갑자기 아버님의 생신상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부터 생신 때마다 계속 외식을 했다고 들었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생신상을 받으시려는 걸까요? 어머님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는 계속 저를 달달 볶으셨죠.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 아버님 생신이신 거 알지? 알지. 엄마도 전화 왔었어. 너가 생신상 안 차린다고 했다며? 그것 때문에 나도 골머리 아파서 죽겠다. 오빠도 전화 받았어? 아니,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고, 시어른들 다 오시는 거라며. 그걸 다 내가 어떻게 차려, 상식적으로. 그냥 반나절 정도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했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냥 엄마한테 좀 맞춰주면 안 돼? 아니, 나 임신 중이잖아. 내가 아기 낳고 생신상 제대로 챙겨드린다고 했어.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했고. 그리고 그게 무슨 반나절로 돼? 하루 전부터 준비 다 해야겠는데? 그냥 웬만하면 하지 그래. 우리 엄마 고집 세. 괜히 첫 생신인데 안 좋게 보일 거 없잖아. 아니,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왜 시어른들 상을 차리래? 오빠 여태까지 했어? 며느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 없었어도 상 차려서 먹었어? 그냥 며느리가 있으니까 한번 드시고 싶으신 거겠지. 뭘 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남편과 신랑이 하는 게 너무 싫었지만 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결국 좋은 식당을 대신 예약해드렸고 시어른 분들은 모두 다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표정을 보니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았지만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며느리의 도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디 마트에 있다고 갑자기 데리러 오라고 하시질 않나. 친구들과 갈 테니 다가상을 차리라고 하시질 않나. 일주일에 3번은 전화를 해서 저녁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자꾸 전화 주셔서는 계속 밥 차려라 뭐해라. 나 이제 배도 점점 불러오고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진짜 엄마도 계속 전화 와서 너가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 너도 너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면 안 될까?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나 예전부터 결혼하는 사람하고 우리 엄마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 오빠, 나라고 노력 안 했겠어? 나 여태까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했어. 근데 점점 해달라고 하시는 게 많아져. 중간에서 오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몰라. 알아서 해. 그때부터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졌다고 하면서 친구 만난다고 나가던 사람이 늦게 오는 건 다반사에 외박도 잦아졌거든요. 남자들은 마음이 뜨면 눈에 보인다고 한데도 정말 많나 봐요. 그날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또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앞을 가로막고서 참다 못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정말 또 나가는 거야? 일만 하고 다시 나가고 임신하고 유세 떠는 건 나도 싫은데 오빠는 정말 너무하잖아. 어떻게 아빠 목소리 한 번을 우리 아기한테 안 들려줄 수가 있어? 나 혼자 임신했어? 아이, 진짜. 평소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일하고 왔는데 친구랑 술 한잔도 못해? 해. 해도 돼. 근데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맨날 늦게 오고 맨날 술을 먹니? 나라고 친구들이랑 안 놀고 싶어? 우리 애기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아빠한테 사랑 잔뜩 받고 배 안에 있다가 나와도 모자를 망정해. 신경도 안 쓰고 아빠라는 사람은 옷만 띵 입고 나가버리고. 나도 참다 참다 말하는 거야, 오빠. 너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일 끝나고 어디냐고 전화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어디냐고 전화하고 언제 오냐고 하고. 그래놓고 뭘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애 어떻게 했어? 지금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너 품고 있는 기간인데 안 그래? 아니 그럼 결혼한 남편이 새벽에 밖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소리야? 내가 임신한 채로 그런 전화를 해야 하는 게 정말 비참하다. 오늘부터는 나가지 마. 아니 나가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만 나가. 이렇게 매일 나가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우울해져 자꾸. 혼자 있으면 자꾸 슬퍼진다고. 옆에서 나 책임진다고 한 거 오빠 아니야? 그만 좀 징징대 줄래? 정말 듣기 싫거든?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 너가 지금 하는 게 임신 유세야.
유세 부리기 싫기는. 아무튼 나 나갈게. 약속 있어서. 그렇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남편은 듣는 척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나가려는 생각뿐이더군요. 저에게는 차가운 말들을 내뱉으면서 말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꽤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었는데요. 향수를 뿌리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미용실에 자주 들락거리며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의심스러워도 곁눈질로 살펴보고 넘기고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고 나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루 저는 나를 잡고는 남편 SNS를 모두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의 소식과 사진들이 올라오는 SNS를 들어가 보게 되었죠.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저와도 사실 아는 대학 동기였기에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전 여자친구의 사진들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말 그대로 외도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일부러 제가 보길 기다린 건지 아니면 정말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적나라하게 음식 사진과 함께 저희 남편이 아까 입고 나간 파란색 가디건이 함께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게 꿈일까 싶어서 몇 번 제사를 꼬집어 봤던 것 같아요. 죽어도 꿈이 아니더군요. 이 지옥이 현실이더군요. 남편과 전 여자친구는 함께 데이트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는 것이 틀림없었고 저는 남편이 들어오지 않은 밤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괴로워해야 했어요. 이러한 괴로움도 잠시. 저는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 모든 증거를 다 모아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열심히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이제서야 모두 살펴보니 남편과 상가녀는 많이도 놀러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옷 사진들이 사진에 같이 하나같이 모두 찍혀 있었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과 지역까지 일치하는 것들도 많았죠. 저는 모두 저장해두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 컴퓨터를 켜서 항상 쓰던 아이디로 로그인하니 상간녀와 한 대화 목록까지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남편은 웬일인지 집에 일찍 귀가했고 저는 모든 것을 솔직히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 얘기 좀 해. 일하고 와서 힘든 건 아는데 꼭 해야 할 이야기야. 뭔데? 또 나간다고 잔소리할 거만 하지 마. 오늘은 약속 없으니까 임신 유세 그만 부리라는 거야. 오빠야말로 오늘 약속 없다고 유세 부리지 마. 지금 몇 주 만에 집에 바로 들어온 건지 알기나 해? 그건 그렇고 어제 어디 갔었어? 어제 누구랑 뭐 했어? 아, 또 왜 그래? 너가 엄마도 아닌데 내가 사사건건 다 말해야겠어? 말해봐. 나 여태까지 몇 주 동안 어디 갔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딱 어제만 어디 갔는지 말해달라고. 그게 어려워? 나 너 와이프야. 어려워. 죽을 만큼 어려워. 지금 너가 나 의심하고 그런 말을 꺼낸 것 같은데 할 말 없어. 너 혹시 바람 피니? 바람? 증거 있어? 증거 있다면? 증거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땐 나하고 애기 앞에서 무릎 꿇고 빌을래? 오랜만에 집에 와서 좀 챙겨주려 했는데 분위기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데 재주 있다 너. 아, 진짜 지긋지긋해. 그렇게 남편은 옷가지를 들고서는 또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제 생각에 남편은 또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것 같았고 그렇게 저는 전 여자친구의 SNS를 또 들어가 보았어요. 증거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제가 사진들을 훔쳐보는 것을 알았는지 제 남편과의 사진을 떡하니 올려두었더라고요. 이번엔 몰래 숨기지 않고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물론 저는 제 남편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농락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다음 날이 되고 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이자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이네? 나야.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지, 전화하는 거. 우리가 뭐 자주 통화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이랑 뭔 상관이야?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너 남자친구 있니? 요새 연애 안 하는 사람도 있니? 당연하지. 유부남이니? 스무고개 하니? 나 너 남편 만나? 그게 왜? 사랑하는데 문제 있어? 우리 원래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껴들어서 결혼한 건 너야. 정신 차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야. 알고는 있었지만 상간녀 주제 정말 뻔뻔하네. 내 배에 애기 있는 거 몰라? 어디서 아무 말을 내뱉어? 너 남편 애 맞아? 뭐,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 너 남편도 바람 피우는 판에 너라고 바람 안 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 난 너네처럼 더러운 짓은 안 해. 대체 뭐가 더러운 짓이니? 그니까 남자 관리 잘하지. 너 남편 울려고 하더라, 지겹다고. 그냥 이혼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우리 애, 아빠 없는 애 만들라는 거니? 너희 행복한 꼴 절대 못 보지. 기대도 하지 마. 그냥 지금처럼 숨어서 살아. 알겠어? 생각지도 못하게 외도의 자백이라는 큰 증거는 얻었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대놓고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게 듣다니 참 제 인생도 꼬일 대로 쭉쭉 꼬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기 때문에 참았지만요. 그렇게 저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시어머님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외도까지 점점 사이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버리고 저는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서 진통을 심하게 하고 있더군요. 아이는 나오려고 용을 쓰고 있었고 저도 아이에게 행복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고요. 오랜 진통 끝에 저는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에 남편도 오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궁금해했지만 상처를 드릴까 싶어 저는 일이 늦어진다고 어쩔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전 그저 제 아이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정말 얼마나 철이 없던지 아이를 보고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밤새 서럽게 우는 아이, 그리고 그렇게 달래다가 우는 저를 보고도 시끄럽다며 베개를 귀에 덮고 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기대를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저는 남편과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아이가 잠들고 난 뒤에 조용한 침묵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이 점점 미친 듯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날은 저도 견디다 못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았는데 역시 저희 엄마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더군요. 엄마 나야. 안 자고 있지? 어, 당연히 안 자고 있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최서방이 힘들게 해? 아기는? 아기는 잠들었고 최서방은 바쁘다고 일하고 와서 골아떨어졌네. 엄마, 나 이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놀라지 말고. 현아야, 요즘 그게 흠이니? 내가 널 얼마나 당당하게 키웠는데 너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지. 정말? 우리 아가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혹시 아빠 없다고 놀림받으면 어떡해? 아빠 없는 게 어때서? 얘, 우리 젊다.
네 아빠랑 나 젊을 때 널 낳은 이유가 뭐겠니? 그만큼 너 옆에서 우린 오랫동안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 너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 엄마는 우리 딸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유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 역시 우리 엄마인 건가? 내가 널 모르니? 그렇게 말할 땐 이유가 다 있겠지. 아무런 이유 없이 말하는 아이는 아니니까. 무슨 선택을 하든 난 널 사랑한단다. 세상에서 제일. 그렇게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정도 증거를 모았으니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들이 너무 얄밉기도 하고 또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이혼을 미루고 있었건만 그렇게 계속 이혼을 생각하는 저에게도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저들끼리 그냥 붙어서 살든 말든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엄마와 전화를 하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이제 끝내자. 어? 남편은 벙진 얼굴로 저를 한참 쳐다보는 것 같더니만 이내 웃음을 삼키며 말하더군요. 돈 필요해? 현아야? 응, 돈도 필요해서 위자료도 다 받아내려고. 애는 내가 키워. 뭐 키울 생각도 없었겠지만 말이야. 너네가 너무 얄미워서 이혼 안 해주려 했는데 똥은 똥끼리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똥에 벌레가 자꾸 꼬일까 무섭네. 이제 우리 애기도 있는데 말이야. 말 한 번 참 웃기게 한다 너. 이제야 이혼해주니까 마음이 편해? 속 시원하냐고. 응, 이제 마음 다 정리되고 편해. 이제. 나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행복하니까 너가 지옥을 맛볼 차례야. 웃기시네. 누가 지옥을 가? 내가 왜 바람을 폈는데? 너가 우리 엄마랑 맨날 기싸움하고 우리 엄마 말도 들어주지 않아서잖아. 너 책임도 있는 거야. 그리고 애는 당연히 너가 키워야지.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애를 떠밀려고 해? 난 최선을 다했어. 어머님 말 최선 다해서 들으려 했어. 저녁도 자주 차려드렸고. 근데 갑자기 고부 갈등 때문에 바람을 폈다고? 그거 너 합리화야. 그리고 애는 원래부터 키우기 싫었잖아. 솔직히 말해.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나 미안해하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님도 계속해서 남편이 너무 뻔뻔하다고 욕하실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정말로 힘들었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그대로 저와 딸이 살게 되었고요. 또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상간녀에게도 복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이런저런 증거들을 다 모아뒀었으니까요. 거의 남편은 빈털터리로 나가게 된 셈이었고 아마 남편에겐 큰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후에 저는 바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쉬어서 감은 잃었지만 제 딸에게 제가 도움이 되는 엄마라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어요. 주변 지인에게 들어보니 남편은 그 상간녀와 계속해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고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상간녀가 사채를 썼다나 은행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카페를 하나 차렸다고 하더군요. 상간녀의 카페는 알고 보니 저희 동네 한가운데에 있었고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면 항상 함께 있던 전 남편을 보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쳐도 남편은 딱히 감흥이 없더라고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점점 나아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들어보니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버림을 받고서는 원룸에 처박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나가지 않고 처박혀서 돈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정말 통쾌했죠. 이런 소식들을 듣고 하루하루가 무뎌가던 중
저는 제 인생의 이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친하게 알던 언니는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와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저는 워낙 친했던 언니인지라 저는 정말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은 거야?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갑자기 일도 그만둬야 할 정도로 아픈 거야? 언니 누구보다 일 열심히 했었잖아. 무슨 일이야 대체? 동대문에서 일하니 낮과 밤이 또 완전히 바뀌게 되고 건강에 나만 할 리 없지. 알고 있었는데 뭐. 언니는 괜찮아. 그냥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좀 아끼려는 거야. 그런 거면 다행인데. 아, 놀라라. 그래, 언니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 이번에라도 푹 쉬어. 그래서 말인데, 허나야. 너 내 가게랑 쇼핑몰이랑 맡아서 한번 해볼래? 에이, 나 그런 거 센스도 없고 하는 법도 잘 몰라. 언니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게. 돈도 잘 되고 괜찮아. 그리고 얘 좀 봐. 너가 센스가 없긴 왜 없어? 대학 때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애가. 한번 해봐. 걸리적거리는 남편도 없겠다. 안 할 이유가 뭐야? 초기 비용이랑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그냥 몸만 와서 해. 그럴까? 나 잘할 수 있을까?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처음이라 애엄마이기도 하고. 애가 뭐. 한번 제대로 해봐. 할 수 있어. 현아, 너는. 그렇게 저는 우연치 않은 기회로 옷가게 사장님이 되었어요. 초기에 언니가 많이 도와준 덕에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아기는 친정 부모님께서 계속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힘을 내어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도 해주셨어요. 사업을 시작해보니 옷가게들은 정말 차고 넘쳤고 예쁜 옷들도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세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고 결국 저는 제가 직접 의류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저 같은 젊은 엄마들을 위한 옷이었고 평소에 제가 생활할 때 힘들었던 옷들이나 편했던 옷들을 생각하며 예쁜 디자인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수많은 젊은 엄마들이 편안함을 찾으면 디자인을 포기해야 했고 예쁜 옷을 찾으면 편안하지 못하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으니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저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원수가 2,000명이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대박이 난 거였어요. 유행하는 스타일도 함께 만들어서 판매하니 젊은 엄마뿐만이 아니라 어린 20대 초반 친구들도 관심을 보여주었고 저는 고객의 연령대도 넓은 의류 쇼핑몰을 가지게 되었죠. 다양한 고객층은 즉 큰 수입으로 이어졌고 저는 원래 제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단기간에 정말 큰 돈을 번 대박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장과 거래처 그리고 사무실을 옮겨 다니기 바빠서 아기를 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일을 모두 마치고 집에 가서 자는 아이를 쓰다듬을 때면 안쓰러워 눈물도 났지만 모두 아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또 새벽에 길을 나서곤 했죠. 그렇게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돈이 정말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제가 따로 돈 쓸 것도 없어서 더욱 잘 모였던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건데 함께 같은 분야에 있는 남자분이었어요. 그분은 아기가 있는 제 입장도 항상 따뜻하게 이해를 해주고 저희 부모님도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조심스럽던 저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려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성실하게 일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제 아기도 정말 자식처럼 잘 아껴주기도 했고, 제 아기도 남자친구를 잘 따르곤 했죠. 모든 게 만족스럽던 그때, 많이 번 돈으로 투자 사업이나 건물 매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도 있었고, 효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알던 게 없던지라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종종 물어보는 게 다였는데,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온 게 아니겠어요? 현아야, 대박 났다며? 잘 지내지? 혹시 아직도 건물 매입하는 거 관심 있나 해서 전화해봤어. 아이고, 고마워. 건물 매입은 뭐 항상 관심 있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왜? 좋은 거 나왔어? 어, 나와서 전화했지.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주기로 했잖아. 지금 건물주로 계신 분이 너무 좋으신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장남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셨대. 그래서 그냥 다 아예 청산하고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조건도 되게 좋고 위치도 되게 좋던데. 한번 보기나 해봐. 그래? 아, 위치는 어디야? 가까워? 나 우리 아기가 있어서 우리 동네랑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관리도 좀 할 수 있고 들여다는 보고 싶어서. 너도 어딘지 알걸? 아유, 그 우리 동네 한가운데에는 그 크게 카페 있는 곳 있잖아. 5층짜리 건물. 혹시 그 사거리 소방서 맞은편? 어, 거기 어딘지 알지? 거기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역세권에다가 가게마다 수입도 좋아서 월세도 비싼 편이야. 그래? 한번 가서 보기나 할까? 나도 언제부터 계속 매입할 수 있는 건물들을 보고 있었거든. 그래, 한번 와서 봐봐. 그렇게 저에게 좋은 건물을 좋은 가격으로 매입할 기회가 오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 소송도 하고 위자료도 얻어냈고 집도 제 거였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달까요? 임대업도 하면서 더 크게 자산을 늘려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에 남자친구와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건물을 한번 둘러보고는 계약하기로 합니다. 저는 건물을 결국 매입하게 되었고 건물주가 되었어요. 다만 그날부터 정말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건물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인수인계 및 설명을 모두 들었고 이제 나가려는데 전 주인분께서 한마디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 참, 몇 달 동안 월세 밀린 호수가 있는데 월세 좀 다 받아줘요. 나 줄 필요는 없고 그냥 보탰어요. 준다고 하면서 절대 안 주는 거 있죠? 괘씸해서라도 꼭 받아야겠어. 보니까 택배, 모에 매일 배달 음식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월세는 안 주나 몰라. 어머, 그래요? 네, 그럴게요. 신경 많이 쓰이셨겠어요. 그렇게 저는 전 주인분의 부탁을 듣게 되었고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가기로 합니다. 제가 가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받자마자 전 주인분께 바로 붙여드리려고 했고요. 괜히 남자 입주자라서 해코지라도 당할까 싶어 저는 제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몇 달 밀렸대? 몰라, 보니까 한 4달 정도 밀렸네. 참 너무하네. 전 주인분도 대단하시다. 이걸 다 봐주시고. 되게 좋은 분이시더라. 그런 걸 이용해 먹는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오늘 꼭 받아내면 돼. 그렇게 저희는 그 집으로 향했고 노크하고 입주자를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그 집에서 나왔거든요. 현아야, 너가 무슨 일이야, 여기?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가 왜 여기? 그렇게 놀란 것도 잠시. 저는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면서 무조건 월세를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슬쩍 보니 냄새도 엄청나게 났고 옷도 다 낡은 데다 제대로 뭘 먹고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듬직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고소하기만 했어요.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와이프? 저기 아저씨, 밀린 월세 안 내시면 방 뺄게요. 그리고 누가 누구 와이프예요? 저 여기 건물 주인입니다. 돈 받으러 온 것뿐이에요. 아저씨라니. 화 많이 났구나. 나보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너가 여기 건물주라고? 야, 정말 일 잘 풀리려니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네. 나 여태까지 진짜 힘들었거든. 아저씨, 저 만지면 신고해요? 저 아세요? 지금 밀린 월세만 몇 달이에요. 전 주인분은 봐주셨을지 모르지만 전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 모두 내시든 아니면 나가시든 둘 중 하나 하셔야겠어요. 뭐? 왜 그래 갑자기? 왜 모르는 척이야?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옆에서 남자친구가 욱하며 말을 하려 하길래 저는 계속해서 말렸죠. 저기요. 전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넣으세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뒤돌아서 나왔고 많이 화난 남자친구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괜히 엮일 필요 없잖아. 월세 안 내면 그냥 법적 조치 취하면 돼. 괜히 우리 더럽히지 말자. 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월세를 입금했을까요? 아니요. 그 주까지 입금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고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마자 전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제 집행은 하기로 했고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1, 2개월 뒤에 강제로 내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와이프 다시 올 줄 알았어. 월세 일부러 안 준 거야.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아기는 잘 지내? 아기? 네 입에서 왜 아기 얘기가 나와? 왜 그래? 우리 아기인데. 근데 나 너 보고 싶어서 며칠 밤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나 아직 좋아해? 나랑 다시 합치려고 이 건물 산 거야? 뭐라고? 너가 예전부터 나 많이 쫓아다니고 한 건 아는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고마워. 그리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사업도 성공했다며? 와, 정말 능력 있는 여자였네. 역시 내가 와이프 보는 눈은 똑바로 박혀 있었나 봐. 뭔 소리야? 나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여기 산 건데. 그리고 내가 여기 매입한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도 너한테 마음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너랑 헤어진 뒤로 조강지쳐버리면 벌 받는다더니 정말 그렇더라. 그 여자도 나 빈털털이 되니까 계속 무시하고 차버렸고 그냥 나 혼자야. 그리고 엄마랑 문제 있을 때도 내가 너 편 무조건 들어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어쩌라는 거야? 이미 경고장은 받지? 월세 안 내면 강제 집행되는 거? 이제야 하늘이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라고 저는 옅은 미소를 띠며 생각했고 그 뒤로는 전 남편의 집 주변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경고장을 붙이고 벌금도 내게 하며 복수를 술술 시작했어요. 또한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 같길래 규칙 위반이라고 하며 벽지를 모두 물어내라고도 했고요. 아니 현아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 다 집안에서 몰래 몰래 흡연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아니요. 제가 살펴보고 집마다 모두 들어가서 보니 흡연하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요. 계약서상에도 다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똑바로 사셔야죠. 남의 건물에 월세 내고 살고 있으면. 미안하다.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될까? 월세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게요. 내시고 나가주세요. 우리 예정이 있잖아, 현아야. 나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갈 데 없어. 제발, 제발. 내가 잘못했어. 잠시 돌아선다 봐. 나 곧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몇 달만 봐줄 수 없을까? 부탁할게. 합치자, 우리. 합치자, 제발. 내가 집안일이든 뭐든 너가 시키는 건 다 할게. 우리 아기 아빠 노릇 제대로 할게. 제발. 그 순간 제 남자친구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더군요. 저기요, 제가 이분 남편 될 사람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아기 아빠셨어요? 더 이상 말 쏟고 싶지 않습니다. 꺼지세요. 뭐? 너 남자 생겼어? 알 거 없잖아요.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모든 것을 잃게 생겼으니 이제야 아차 싶었겠죠. 그리고 나서 전 남편은 무섭긴 했는지 그 주 주말까지 밀린 월세와 비용을 거의 다 지불하고는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대로 월세를 모두 지급하지 못했으니 떠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못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받은 돈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 이후로 들은 소식은 없지만 계속해서 친구 집만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고 저는 성공한 전 부인의 건물에서 쫓겨나서 집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수에 성공한 거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도 문제가 심해 시댁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전 남편을 망하게 했으니 이제 상간녀도 망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난 뒤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상간녀도 처음에는 당황하고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니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바로 올리더라고요. 이후로는 모든 내용이 소문이 났는지 그 큰 카페도 망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사찰을 써서 했던지라 더욱 타격이 크다고도 들었고요. 저는 대박난 옷가게 사장님으로 방송 출연도 종종 하고 있고 누구보다 바쁘게 옷도 열심히 만들며 살고 있답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기와 더 소중한 부모님과 함께 추억도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 남자친구도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 진정한 복수에 성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정리해보니 고생한 저에게 이제 꽃길이 오나 봅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재혼에 성공한 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참, 인생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으니까요. 열심히 외도를 할 때는 이런 미래를 알지 못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간 벌을 받을 거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 구독자분들도 어디선가 꼭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